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프웨어 여성원 원장 두재기입니다. 우리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그 방광염에 대한 얘기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프웨어 여성원은 요실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 환자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여성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 방광염이라든지 또는 뭐 요실금이라든지, 또 그 진료하다 보면은 다른 뭐 질성형이나 레이저나 소음순 성형이나, 그리고 굉장히 고질적인 외음부 가려움증 같은 것을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뭐냐? 거의 80% 이상이 이콜라이라고요, 대장균의 주 원인입니다. 이 대장균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장 속에서 살고 있죠.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원에서 예방학을 전공할 때요,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 즉 전염병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실패한 세균은 패스트균이다. 패스트는 지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여서 막 이겼다 했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로 태우니까.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관 속에,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세균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위를 떨쳤던 그런 패스트는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그 당시에 참고를 했던 패스트는 이 폐를 침범한 아주 치명적인 세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보닉 타입이라고 해서 임파선 침범하는 부분은 좀 남아있어서 그건 아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사람 대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병원성 세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는 유익균으로도 존재하는데, 얘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장을 벗어나면 맹독성을 가진 세균으로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염이거든요. 대장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방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방광염을 일으키고 요도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이제 대장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항생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항생제에 대해서는 일반 항생제를 그냥 물로 만들어 버려요. 즉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광염 치료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항생제 선택이 있다. 그 말씀 우선 배경을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광염의 원인을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대변 속에 있는 이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이 요도 입구를 통해서 방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방광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변이 질 입구나 요도 쪽에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남자는 앞에서 뒤로 닦든 뒤에서 앞으로 닦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 요도하고 대변이 나오는 항문 사이가 천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은 그 동네가 그 동네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대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데를 쓰든 화장실로 닦을 때는 꼭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한다. 그래야 대변이 질 입구 쪽으로 요도 쪽으로 안 묻는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냥 누워있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비누거품을 일으켜서 외음부를 비롯해서 깨끗이 씻어내고요. 그리고 소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변으로 올라오는 세균을 갖다가 그냥 확 워시아웃, 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을 평소에 많이 먹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광염 예방의 큰 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생활과 관련지어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방광염이 심한 증상, 방광염 증상이란 이렇습니다. 소변 봐도 껄쩍지근하고 또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소변 보면서 찌릿찌릿하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오는 것은
그걸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허니문. 신혼여행 가서 좀 격렬한 성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오는 방광염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광염의 치료는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학회에서 비뇨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 학회 같은 데서 다양한 항생제를 가지고 감수성 검사를 했더니 포스포마이신 계열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의 내성이 없는 항생제로 되어 있고, 상품명은 모노르라고 저희들 하는데 그것은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고요. 좀 고질적인 그런 방광염 같은 이틀 간격으로 3번 먹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수분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그걸 물에다 타서 훅 마시는 그런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3번 먹으면 거의 대부분 조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간질성 방광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과민성 방광증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성들한테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일반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방광염을 방치하게 된다면 얘가 이제 요관을 통해서 콩팥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신우신염이 나타나는데, 그때 증상은 뭐냐면 고열이 나고요. 옆구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럴 때는 아주 좀 더 정밀적인 전문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고, 그때 잘못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만성적인 신장염이 돼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염 치료에 대한 부분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고, 단순히 방광염 있다고 해서 약국 가서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아무 항생제를 먹는 것도 오히려 세균의 내성만을 키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신 아까 이제 그 포스포마이신 계열의 항생제는 얘가 이 대장균을 죽이는데 얘가 일부 대장 속에 들어있는 세균도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도 있는데 약 끊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은 증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금방 회복되거든요. 그때는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기타 이온 음료 같은 거 물을 많이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있는 방광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상 전주에 있는 소피아 성원장 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